초등학생이 영재교육원을 다닌다라고 한다면 아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교에서 하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두 번째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세 번째는 각 학교에서 하는 영재학급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서울교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이 있고 앞으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엔 11개 교육청 전원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137개의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선발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002년에 실시가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에 실시되었던 영재교육진흥법 때는 수학, 과학, 정보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분야까지도 많이 확대되어 음악, 미술, 발명, 심지어는 수과학, 융합까지도 지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재교육원은 주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할 때는 3학년, 4학년, 5학년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대표적인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무학년제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4, 5, 6을 실시하고 있고요. 요 근래 몇 년 전부터는 2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3학년부터 실시하는 수과학 융합 분야도 지금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기 기준으로 본다면 주로 2학기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학기 말 정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주로 2학기 시작할 때쯤에 많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학부모님들이 2학기 중간에 공고가 난 후부터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실력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1년, 더 나아가선 저학년 때부터 실시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의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 시험과 면접을 통하여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검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융합적 사고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있느냐, 재미를 느끼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성취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문제, 즉 영재 문제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쉽고 재미있는 문제들에게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인데요. 영재교육원에 오는 학생들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영재교육원에 왜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또는 학원 선생님이 시켜서 온다면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은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지원하는 분야, 즉 수학, 과학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자신이 왜 그 분야에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의 시험 문제라든지 수업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출제를 했거나 검토하신 분들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영재 문제들은 영재 시험을 본 학생들이 외워서 학원이나 다른 곳에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재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영재교육원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부설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영재교육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수업 내용은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가르치는 분들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수업의 내용이 깊은 수학적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보다는 수학으로 본다면 수준이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학교 수학보다는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을 수업에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수업 외에 캠프나 창의적 산출물 대회 같은 경우를 많이 합니다. 실제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끼리 협동하는 것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든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이든 입학이 끝이 아닙니다.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3가지 정도 제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수업 내용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학교 수업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또는 다른 친구들과 경쟁도 치열합니다. 따라서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입학을 해야지 행복한 영재교육원 생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인도 뛰어나지만 옆에 친구도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뛰어난 학생들끼리 모였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자세로 영재교육원을 다녔을 때 아마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끈기 있는 자세입니다. 영재교육원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견디고 이겨내야지만이 영재로 커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재교육원에 올 때는 단단한 각오와 겸손한 자세와 끈기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지만이 행복한 영재교육원을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원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상위학교를 진학을 위해서 영재교육원을 다닌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영재교육원을 왜 다닐까라고 한다면 학생의 발전, 즉 그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영재교육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다닌다는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다니든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다니든 심지어 각 학교에 있는 영재학급을 다니든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상위학교를 가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영재교육원에 다닌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원과 학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의 목적이 있다면 영재교육원은 학생들에게 영재성을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영재교육원은 폭넓은 지식, 창의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영재교육원과 학원을 비교할 때 오히려 지식을 많이 쌓으려면 학원이 더 유리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재라고 하면 엄청 높은 지능과 어떤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의 영재의 개념입니다. 요즘 영재의 개념은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잠재력을 가지고 미래의 영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영재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잠재력이 있는 것일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간 높은 지능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기입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요즘은 영재교육 대상자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재교육 대상자는 상위 0.1%가 아니라
5%, 더 나아가 상위 30% 정도를 영재교육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영재 교재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성취 수준이 너무 높은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정도가 영재 교재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 30%가 풀 수 있게 쉬운 문제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이 있는 교재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끈기 있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느냐, 이것이 교재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해야 했다면 지금은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환경 중에 하나가 영재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이 영재교육원에 가서 행복하다면, 즐겁다면 그 영재교육원은 학생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영재교육원을 다닌다면 영재교육원의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